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초대석. 오늘 KBS에서 참 외롭게 투쟁하고 계시는 KBS 공영노조 성창경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KBS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KBS는 단지 국가 공영방송일 뿐만 아니라 정말 최근에 KBS를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듭나게 하고 있어요. 네네. 자,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김제동이라는 방송인이랄까 연예인이죠. 네. 그 사람이 그 KBS 그 채널 9, 그러니까 KBS 원에서 김제동의 오늘 밤이라는 그 뉴스 전문 프로를 이제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 전원책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합류하게 되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칼세 TV가 이것을 지금 토론의 이슈로 삼은 것은, 이것은 뭐 김제동과 전원책이라는 그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이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예. 이러한 심각성을 이제 인식해서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자, 송 위원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로? 그 많은 분들이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김제동 씨는 이 좌파 진영의 길거리 뭐 연사, 그리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해서 많은 활약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말하자면 좌파 진영에서 사회자를 구했는데 그 장례식 그때 구했는데, 다른 연예인들은 거절을 하거나 뭐 발 빼고 있을 때 김제동 씨가 적극 나서서 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좌파 진영에서 김제동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역을 뭐 좋지 않은 역할을 흔쾌히 맡았다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좌파 진영들이 김제동에게 뭐 챙겨주자, 또 김제동을 밀어주자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어쨌든 여러분 최근에 KBS의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 코너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또 위인 환영단이라고 불리는 아주 얼빠린 청년들 같은 사람들 이 출연을 인터뷰를 해서 그 겸손하다, 김정은을 아주 뭐 위인이다, 위대하다, 뭐 이런 묘사를 했던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렇죠. 이제 그 코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원책이라는 분이 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 코너에
이 전원책 씨가 나가서 대담을 한다는 거 보고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네. 왜 그 하필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네, 네.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양초동 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굳이 예, 예. 보수 진영에서 활약을 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조직 강화 특위 뭐 위원장인가요? 그렇죠. 그 역할을 맡은 분이 갔는가? 조직 강화 특위 위원. 위원. 예.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김조동 프로그램들은 좌파 우파가 뭐 같이 출연하는 그래서 퇴출될 프로그램이 아닌 네. 우파가 봐도 무방한 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뭐 전문의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상당수 뭐 이제 지난번에 12월 4일인가요 방송했던 내용은 예, 예.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되거나 방송법 위반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위법적인 그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그 면죄부를 주거나 또는 정당화시키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인가 저는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네.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김제동 그 프로를 우연찮게 보게 되면은 네네. 정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욕을 당한 듯한 야 이런 나라에서 지금 KBS라는 국가 대표적 공영방송에서 그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들으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별별 복잡한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정말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뉴스라는 것은 뭔가 기자라든가 아니면 교수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적인 전문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공을 하는 건데 김제동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 언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그리고 또는 뭐 철학이라든가 다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이 전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적어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KBS 기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소양이 있어야 되고. 정말 KBS 기자들은 제가 볼 때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지켜보고 있냐 이거예요. KBS의 기자, PD, 수많은 작가들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나는 볼 때. 네. 윤 대표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KBS에는 그렇게 뭐 언론고시라고 해서 입사하기가 힘들었던 기자, PD, 아나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쪽 진영에서 굉장하게 거친 독설로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또 한 진영에서는 그 반대편 진영에서는 굉장히 거북해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지금 출연하는 코너가 자기들은 뉴스는 아니라고 하지만 원래는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방송을 하다가 얼마 전에 11시에 있는 뉴스 라인이라는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그 시간으로 옮겨와서 40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40분 동안? 네네. 원래는 30분인데 그 전통적으로 KBS는 밤 11시 그러니까 저녁 5시, 7시, 밤 9시 뉴스, 11시 뉴스 2시간 단위로 뉴스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그 뉴스 편성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에 김제동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저 다루는 사안들이 그날 중요한 이슈거나 시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스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시사 프로그램은 생명이 객관성,
공정성, 그다음에 이게 대한 투명성,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자기 의견과 다른 또 다른 팩트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특정 정파와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이는 김재동 씨가 그 일방적으로 내지르는 뭐 그런 말들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나온다면 어느 누가 보고 아 저게 객관적이다, 네. 저기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김수건이라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앞뒤로 보면 이재명식 사건 관련해서도 이 김재동 코너에서 일방적으로 부인인 해경궁 김 씨의 입장만 두둔하는 인터뷰를 냈다가 그렇죠. 그래서 누리꾼들이나 시청자들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측 즉 경찰 측의 주장 또 그 이성열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의 의견들을 취재하고 있고 낼 거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담당 변호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에게 일체 취재 또는 섭외 요구도 들어오지 않았다. 네. 그렇게 반박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김재동 씨 코너를 맡고 있는 그 PD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당황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하자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모두로부터 2,500원이라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회사예요. 네. KBS라는 것은 김재동 씨나 또는 지금 사장으로 있는 양성동 씨가 출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 회사가 아니죠. 이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그 국영기업과 달라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호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국가 세금이라는 것은 그걸 받으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를 찬양하거나 정권을 홍보하거나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KBS는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라. 다만 여기는 여야 또는 보수 진보와 완전히 다른 네, 네. 공적인 자리다. 공영방송이다. 이게 이제 한국방송공사법입니다. 네, 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아니 정권을 잡았다고 네. 그 독립적인 회사에 특정 정파,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마구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정권과 결탁을 하거나 또는 그 정권에게 유리한 방송 보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게다가 플러스 아니 지금 북한이 어떤 조직입니까? 어떤 집단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로 내려가는 것은 전 세계 지금 이른바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인 나라는 없어요. 네, 네. 그래 게다가 많은 그 동족 동포를 죽인 집단입니다. 노동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통해서 300만 이상 그러고 고난의 시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굶겨 죽였고 네. 대한민국의 테러 뭐 저 김현희 씨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그 천안함 사태 네. 폭침 뭐 갖가지 도발 테러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죽이거나 또 자국민들을 수용소에 가둬서 네, 네. 고문한 예, 뭐 예. 이런 사실 반인류적인 범죄자죠. 네, 그 네. 이 자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윤칼스 같은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한다 손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가치 규범이 있고 예, 예. 규율이 있는데 그러나 북한이라는 저 집단은 아무리 핵을 뭐 협상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핵을 포기했다 손 치더라도 아직도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갖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 배상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막연하게 북한 핵무기를 뭐 포기하려고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예, 예.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가 천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이 미디어가 정말 무서운 흉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뉴스 진행자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어떤 뭐 엘리트들만 방송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뉴스 논평만은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제가 이 김재동의 그 프로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공산주의나 또는 좌파나 또는 김일성주의나 주사파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이 좌파의 학문적 배경과 이론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박학한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면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에 하나 승복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이런 소위 말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네. 그러나 김재동이라는 사람은 어떤 공산주의나 좌파 이념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야말로 얄팍한 계산법이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수 우파를 자극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놓치지 않으면서 예컨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든가 또는 노무현 노제의 사회를 본다든가 이래가지고 보수 우파로 하여금 이를 갈게 만들고 또 좌파로 하여금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아주 절묘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이 김재동이의 전성시대는 언제였냐면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탄압받는 이미지로 계속 갔었어요. 예. 나는 탄압받는 거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김재동과 전원책의 합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과연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전원책 그러면은 뭐 보수 논객이다 하고 있는데 이 전원책 변호사라는 분이 보수 논객으로서 갖춰야 될 어떠한 심지어 학력이나 경력에 있어서 어느 것도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은 군 법무관으로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해왔어요. 했는데 그 변호사 개업 시절에 무슨 정치 사건을 다뤄본 일도 없어요. 연예인 사건을 많이 주로 다뤘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김대중 시절에 정치 평론가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급성장한 게 언제냐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절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른바 보수 논객으로서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 이래가지고 자기 말대로 27년을 방송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진정으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면서 뼛속까지 우파의 논객이었다면 내가 묻고 싶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윤창중 정말 단 한 번은 거짓말이지만 두세 번 정도밖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 부르지를 안 했죠. 그런데 그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전원책은 TV 토론 틀기만 하면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 종편의 단골 정치평론가였어요. 네네. 이건 뭘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평론가였어요. 거의 유일하건 아니죠. 두세 명. 예. 이른바 보수 우파라고 분류되는 언론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진정한 보수 우파의 논객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봐야 되느냐 이거죠. 뭐 저는 전원책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드러난 행적 활동한 걸 보면 그동안 주로 이분이 많이 토론을 했던 사람이 뭐 이를테면 유시민 씨와 함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고 또 이분이 이제 텔레비전 뭐 출연을 하고 논평을 하는 거는 뭐 자질이 있으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성격을 자세히 보면 마치 진보 측에 있는 젊은이에게도 만족을 주고 보수 측에 있는 젊은이에게도 만족을 주면서 보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털딱 보수들과 이른바 나이가 든 어르신들과는 다른 뭔가 개념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뭐 마케팅 포인트랄까요. 뭐 언론의 초점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언론사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 직업이 변호사인지 그다음에 텔레비전 고정 패널인지 아니면 그분 또 보면 시인이라고 써놨어요. 네. 시인.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이 뭘까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 보면서도 약간은 그 보수 같으면서도 보수를 공격하는 그런 네.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쪽 편에 상대 진영에 어필을 하려는 발언들이 아닐까. 자, 그래서 27년 동안 단 하루도 놀지 않고 방송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건 명백한 사이비 보수 논객이다.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대중적인 인기도라는 것만을 의식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조광특위 위원으로 데려간 거죠. 근데 그 조광특위 위원을 맡으면서 전원책이라는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의 그 함량을 다 공개해 버렸죠. 자, 완전히 정치평론가가 방송국에 따라서 어느 방송과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냥 아무 얘기나 퍼부어대는 그 무책임한 말폭탄. 이것이 정치권에서 불과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만에 나왔어. 한 달 만에. 문자 경질이란 거. 지금 경질돼 가지고 나와 그 기간이 불과 한 달이에요. 네네. 한 달 만에 KBS 김대동 프로에 들어가서 지금 월요일 그걸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요. 제가 무슨 재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 정치 윤리의 문제죠. 자기가 자유한국당의 조직강화특위에 목을 자르는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마치 자유한국당에 가장 관해서는 정통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나와서 다시 이제 보수를 또다시 농단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전원책 씨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을 패널로 이 채널 저 채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27년이 맞다면 네네. 본인 입이에요. 네네. 그렇게 한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오늘날 다양한 사회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 제1야당에서 이른바 조강특위 위원을 구성한다는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당이 그야말로 벽척 간두에 있고 많은 문제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 뭐 인적 쇄신을 하자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 법무관이나 그런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좀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정당은 어떻고 저 정당은 어떻고 뭐 역학관계는 어떻고 배경은 어떻다라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마치 보수를 잘 알 거야. 그래서 우리 사정을 잘 알아서 조정을 잘 할 거야 라고 판단한 자유한국당의 인선 기준이 저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럼 차라리 정치 드라마를 많이 하는 뭐 탤런트를 데리고 와라. 네, 네. 연기를 많이 하는. 아니면 극작가를 불러오던가. 작가를 들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구성을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하지. 어떻게 해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말이 뭐 달변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힘의 관계와 그다음에 계보 관계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자르고 묶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힘의 아트. 그 예술 경제에 이르는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술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논평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데 그분을 데리고 와서 이러니까 나와가지고 또 그 뭘 내가 밝히면 여러 사람 다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 지금 국회의원으로 추천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공천된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죄다 과거의 명망가 덕망가 어디서 유명하다더라 인기 있다더라 하는 사람만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장차관 했던 사람들 뭐 또 검찰에서 경찰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
지금 자유한국당 112명을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네. 49명이 차관급 이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시를 받는 사람이거나 싸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서 사람을 고를 때 기준도 보면 뭐 방송사에 뭐 저 유명한 앵커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공천의 기준이 된다든지 예. 지명도 뭐 이기면 따지는데 그 지명도가 있는데 가봤더니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곳 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한 거죠.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나경원 대표가 출범을 새로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분도 이미지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미지가 더 이상 애니모 이미지 그렇죠. 싸워달라, 싸워달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싸워달라고 해봤자 그건 아마 뭐 무망할 겁니다. 예, 무망 부질없는 기대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예. 윤 대표님이 저희 아스팔트에서 연설도 하시고 직접 지방 순회를 하시면서 민도가 체감은 저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 국회의원들보다 네.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네. 정말 우파 국민들의 생각이 뭔가를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저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네, 알아요. 네. 그분들의 기대는 열이면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1 내지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투력이 10이면 그렇죠. 여기는 1, 2 그러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거나. 안 되거나 그 밑에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간절하게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인데 저기는 왜 저러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그나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보니까 뭐 45% 그렇죠. 푹푹 떨어지는데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에 하나가 그저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네. 김저동이 오늘 코너에서 그렇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느낀다. 김정은에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량을 하니까 거기서 빠진 폭이 많다. 그렇죠. 그 여론조사 설배를 하면서 그런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면 실망을 했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진영을 보강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막 공영방송 KBS와 MBC 등에서 집어넣어놨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지금 헛발질을 해가지고 그렇죠. 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만큼 그렇게 받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의 문제, 사람의 보는 관점의 문제, 네. 그저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 예. 차관했던 사람, 높은 직에 있던 사람, 네. 그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을 네. 불러가지고 앉혀놓으면 이 사람이 다른 국민들을 설득할 거야. 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전원책 씨를 조강특위위원으로 선발한 거나 또 그분이 나오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돼서 우리가 좀 폐지하라고 그러고 네. 반국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또 방송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저 프로그램 네. 방송 내용을 예, 예. 도와주는 패널로 갔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 농객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 또 제1야당의 조강특위를 했다 하시는 분이 가서 덜렁 김재동과 이런저런 썰을 받고 주고 한다는 말이죠. 이게 국민들로서 또 방송국에 있는 저로서는 아까 뭐 김재동 씨의 개인 방송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거 떠나서라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진영 논리에만 따라 가지고 어느 특정 언론사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러나 이것은 김재동의 경우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지금 경우인 거죠. 과연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참 매일매일 보수 우파들이 매 순간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전원책 변호사가 합류를 함으로써 완전히 김재동 일당의 그 KBS 일당 문재인 정권의 그 일당의 그 음모와 수작 그 개수작을 합리화해 주려는 그 뻔한 의도인 거예요. 뻔한 의도예요. 전원책 같은 그런 두뇌로서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그 이해가 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전원책 씨가 거기에 지금 합류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윤카세 TV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전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른바 웰빙 보수 우파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문재인의 저 폭주에 부역하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쭉 정권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이라 했던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전원책이가 김대중 정권 때 정치평론가로 데뷔해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는 보면은 똑같은 길을 걸어온 거예요.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설파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의 혼란, 이념의 혼란, 아니 혼란을 넘어서서 전쟁의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겨서 북한의 체제 하에 편입되느냐 네.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그 기로에 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내려왔더라면 그래서 이른바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했더라면 네. 아마도 그동안 심리적으로 와해되어 있는 또는 심리적으로 이미 붕괴된 예, 우리 예. 체제 체제 내부의 어떤 결속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뭐 이런 사람 많은 사람 그래요. 뭐 보니까 중국도 또는 그 베트남도 공산주의인데 뭐 자본주의 체제처럼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우리도 뭐 공산주의 된다고 해서 나쁜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통일되는데 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젊은이들과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있고 이제 네.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북한 체제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적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응. 네. 그런 시점에서 보수 우파에 말하자면 상징처럼 돼 있던 분이 좌파 그 방송에 우리가 극단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건 정말 폐지를 해라 하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래서 본다면 나가신다면 이제 문제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네. 공영방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이 가치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겁니다. 네. 누구의 주장이나 일방이 아닌 아니 호남 시민도 2,500원, 네. 영남 시민도 2,500원, 예. 서울 시민도 2,500원 내는 국민 모두가 내는 2,500원으로 운영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이 회사입니다. 네, 네.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왜 왼쪽 국민들만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게 북한에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는 그 체제, 그 시스템에 있는 예. 방송에 들어가서 마치 전원책 씨가 들어갔으니까 저 프로그램은 네가 봐도 안심된다. 얘들아 봐라.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 김재동 프로그램을 성명서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쓰고 나니까 내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왜 전원책에는 비방하지 않냐. 이거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 예, 바로 얘기죠. 예. 그걸 노린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분별했더라면 왜곡, 편파, 조작된 보도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또 그 휩쓸렸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인부터 사법대법관까지 이 말하자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주축이 됐던 그래서 박근혜를 아주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마녀로 만들어 가지고 네. 현직 대통령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데 엄연하게 법치가 살아있고 언론이 살아있는 나라에서 어느 날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태블릿 PC가 이게 뭐 최순실 씨가 드레스덴 연설을 고쳤다. 그리고 예, 예. 박근혜가 그 지시를 받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그 뒤후부터 뭐 이상한 고영태, 차은택 막 주변 사람들 정유라 막 등장시키 가지고 아주 부도덕하고 그걸 극단화시켜서 보도하고 나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3, 4개월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 탄핵 안 당하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안 좋은 프로그램을 한 3일만 봐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인식이 돼버려요. 그럼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것들은 뉴스라는 이름으로 한 3, 4개월 동안 프라임 타임에 메인 뉴스에 또 이런 다른 그 시사 프로그램에 아니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구술한다, 연애를 했다, 뭐를 비아그라를 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치가 뚫리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보도를 한 그런 상황인데 예. 아니 그 우파라는 그 대표적인 농객이라는 분이 사리 분별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좌파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허구와 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농담도 주고받기도 하고 네, 네. 웃고 지낸다면 아마 지금도 중간층에 있는 판단을 아니 이게 긴가민가 뭐 우파들 들어보면 김정은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또 텔레비를 보니까 웃고 스마트하게 생겼다 그러고 뭐 네, 이게 네. 똑똑하다 그러고 이러니까 괜찮으면 아닌가? 그 얘기죠. 나는 혼재된 가치에 그렇죠. 그 섞임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가서
전원책 씨가 김재동 씨의 논리에 뒷받침을 해주거나 설령 반박을 한두 손 치더라도 전체로 보면 좌파 논리에 아까 말씀하신 합리화시켜주거나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동 씨는 그 프로그램에 회당 350만 원을 받아갑니다. 네네. 회당. 그렇죠. 제가 그 제작비를 직접 봤어요. 표준 제작비를. 아하, 분명히 봤죠. 예. 제가 찍은 것도 있어요. 표준 한 제작 편당 350. 그러니까 30분 한 편인데 네. 지금 40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더 달라 할 겁니다. 더 달라고 그죠. 400이나 450, 예. 500. 그러니까 300 한 편 350만 원인데 이게 일주일에 4번 합니다. 네. 그러면 1,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일주일에 1,400만 원, 1,400만 월급을 받아도 여러 사람 나눠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분노하라고 부추겼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시장은 그 공평하고 결과는 그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라고 주장하면서 청년들에게 자극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아니 한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농담 비슷한 썰도 할 때도 있는데 네. 이거 하고 난 뒤에 35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7억이 넘어요. 그렇다는 거죠. 7억이 넘어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네. 그거 그런 제작비를. 네네. 아니 그 공영 노조에서 그 보지 않고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만약에 김재동 씨가 이제 이런 그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 따져봐야 되고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전원책 씨는 얼마 받아가십니까? 그렇죠. 그 코너에 나와서 얼마 받아가십니까?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네. 전원책 변호사님은 생계형 우파 농객이십니까? 어디도 부른다면 다 가십니까? 네. 만약에 거기서 불러서 전원책 변호사님이 내키지 않는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해야 될 때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파들은 오늘도 또 지난주에도 저 추운 겨울에 영하 15도, 16도 체감 온도가 17도까지 내려가는 데서 나이 드신 어른들부터 어린 학생까지 와서 태극기를 들면서 이 나라를 지키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또 그 긴 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아니 거기는 못 나오십니까? 출연료를 안 줘서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죄를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죄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네. 왜 거기 나가셔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없애라 그러고 김재동은 물러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우파 대표 농객 또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가셨기 때문에 야 그 사람들은 뭐냐라고 저희 대묻는 직원들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되나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인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원책 씨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게 스스로가 난 전원책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입이죠, 사입이. 우리 그 언어 중에 사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사입이 소위 말하는 진짜 같은데 아주 비슷하게 생긴 진짜 같은데 아니다. 네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파리죠, 파리. 보수 파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원책이라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켜봤어요. 네. 참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데 저 사람이 어떤 경력과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서 이른바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가. 그것은 아주 절묘한 그 줄타기죠, 줄타기. 그러니까 보수를 옹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수를 또 비판해서 좌파로부터 점수를 얻고 또 때로는 좌파의 주장이 맞다고 또 영합을 하고 또는 좌파를 또 비판을 하고 그래서 보수 쪽에서 야, 저 사람은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좌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좌파에 부역하고 영합하는 그런 이제 절묘한 이제 줄을 타오게 된 건데 오늘 우리가 윤카스 TV에서 이 전원책을 논의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어떤 목표는 뭐냐면은 이른바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이 논평의 시장에 제2, 제3의 이 전원책이가 그야말로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우파가 이 장사가 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태극기 세력,
그다음에 그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 또 이 국가의 위기, 이런 속에서 이 난세를 틈타 가지고 여기서 내가 보수 우파 파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 다닐 때 좌파였고 그야말로 이가 갈리는 유명한 아주 골수 김일성주의자들이 지금 보수 우파 논객들이 지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 참 착잡한 느낌이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네. 이 대한민국을 참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선뜻 말하기도 참. 그러니까 제 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이제 그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 보수 말하자면 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말하자면 진보 진영에도 어필하는 바람도 하시고 네. 때로는 보수를 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방송사 입맛에도 맞고 또 어떤 그룹의 계층의 그 요구에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는 개혁적인 보수다. 그렇죠. 그 진보와 때로는 입장을 하면서 그 말하자면 이 진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핵심된 우파 가치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언급을 주로 안 해요, 그분들이. 전혀 안 하죠. 주로 뭐 이 합리적인 거,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늘날 그야말로 강직한 우파들의 입을 다물게 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 보수 우파들이 나와서 정말 보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우리의 법치와 역사 반공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 조금 전에 아까 언급했던 그런 분들은 예. 말하자면 뭐 유수민 씨와 또는 김재동 씨와 토론하면서 그런 토론이 많이 깨졌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오히려 보수가 보수를 까는 그래서 저분은 정말 괜찮은 보수야. 그게 오늘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유승민 씨나 김무성 씨가 마치 좌파하고 협력하면서도 정확하신 거예요. 좌파하고 협력하면서도 마치 앞에 패널들이 그렇게 해온 이미 그런 네. 길을 닦아놓고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수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합니다. 네. 아니 보수 가치가 시간이 바뀌었다고 달라진 거 아닙니다. 보수는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 가치를 지키면서 그 안에 보수 안에 혁신이 있고 개혁이 있습니다. 아니 예. 박정희, 이승만이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분들이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왕조 체제가 끝나고 난 뒤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공화제, 민족 공화제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그렇죠. 말하자면 백성이 있던 시대에서 국민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진보 인사 아닙니까? 그럼요. 박정희는 그렇게 못 먹고 살던 5천년 시대를 그야말로 남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난받고 네. 그 뭐 학생대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유생들도 반대하고 전통적으로 반대받던 모든 가치에 싸워서 이겼던 분입니다. 네. 그게 네. 오늘날 잘 살아보자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공업 5위국으로 만들었고 이게 수출 세계 12국으로 만드는 나라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박정희입니다. 그런데 보수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독재로만 강조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보수 우파들이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진정으로 보수 또 진정으로 진보된 사람들의 가치는 선전하지 아니하고 예. 진보에게 귀에 도운 소리 네. 입에 딱딱 들어맞는 소리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보수와 진보 가치를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네. 보수는 정말 수구 꼴통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보수 가치를 우파 가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당헌 이런 걸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게 많아요. 네. 우리 지켜야 할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저 상대방 패널이나 또는 젊은 층에게 보는 그 뭐 TV 썰전 같은 것도 젊은 층이 많이 보니까 젊은 층들에게 어필한다고 하는 게 아니 그 젊은 층이 어필하기 위해서 좌파 형태로 가는 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층이 잘못 가면 꾸짖으더라도 제대로 된 우파 가치를 설명해 주셔야죠. 왜 젊은 층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보수를 접어들고 슬쩍 숨기고 막 이른바 진보라는 예. 좌파 가치를 가지고 나는 우파 그 농객인데 자 나도 이런 말을 하니까 나는 상당히 뭐 진보화되었고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보수다. 개혁적인 보수다. 아닙니다. 변절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합 어필하려고 네. 호소하려고 하는 우리 가치를 바꿀 게 아니라 그 잘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그분들에게 2번, 3번 설명하고 그래도 모르면 꾸짖어서라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 이념이 혼재해 있고 보수가 죽어있는 이유라고 생각되어지고 근데 보십시오. 이재수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네. 현장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문상을 하지 않고 있는. 왜 안 올까?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수 진보의 가치 논쟁보다는 네. 오히려 이런 그 주류 지금 아젠다에 대해서 저건 전원책 씨도 동의하고 있고 누구도 동의하고 저런 거니까 예.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네. 나는 꼴통으로 몰리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이름은 평화라고 물고 우리가 볼 때는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고 속임수고 김정은이가 그 한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주동 세력들은 같은 편이구나. 속이면 다 아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사람들이 저 김정은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휴전선의 GP를 폭발을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영공에 비행 금지구역을 만들어버리고 저기 한강 하류에 네. 북한군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이 해제해버리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나머지 다를 없는 겁니다. 네. 저기는 큰 거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나마 갖고 있던 조그마한 거를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번에 안보가 해체되는 거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안보, 평화, 그 화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악수하고 했다가 뒤에는 칼을 들고 있다가 치는 것이 그게 손자병법의 핵심이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 아닙니까? 속임수. 손자병법 이 내자를 세자로 줄이면 속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로이 못마다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그 고사성어가 네. 뭐 어월 동주, 그다음에 사면초가, 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예. 그 성동격서, 그렇죠? 동쪽을 치가지고 서쪽을 공격하는 거 그게 다 속임수인데 어찌하여 북한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김정일 김정은도 이어지는 그 체제가 이시 박씨 무슨 네. 또 다른 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 됐는데 마치 저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꾸짖으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를테면 김재동 씨에게 재정 러시아가 언제다 이야기를 좀 하니까 김재동이가 그러면 그게 USSR 유조 이런 거예요. 그렇죠. USSR이라는 소비에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앞에 있고 뒤에 제대 러시아 있다고 그렇게 김재동 씨가 그걸 잘 모르는 거 무식했다고 해서 많은 화제가 됐던 건데 네. 그런 논쟁, 그 지적인 유의를 잡아들고 할 게 아니라 명백한 가치를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당신은 지금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꾸짖는 방송을 하셔야 될 분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인기 얻으려고 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러신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중간층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네. 여러분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이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정말 폭포수 같은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김재동과 전원책 참 참을 수 없는 좌우의 두 요설꾼. 이 두 요설꾼이 대한민국 국가 공영방송에 나타나서 세상을 이 농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성창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윤칼세 초대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